예, 오늘은 발달 심리학 7장입니다. IQ 뭐 이런 얘기 하잖아. intelligence. 이게죠. 지능 이런 건데요. 뭐,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 좀 하는 사람, 인텔리라고 그러죠. 인텔리.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죠. 지능의 지능, developmental psychology 중에서 IQ, 지능 발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볼게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냐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건 자로 한 번 재면 끝이지기지 다음에 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들은 거야. 그렇지. 머릿속에 들었기 때문에 뭐가 들었는지 그 해부해서 꺼낼 수도 없고 해부한다고 해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그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론이 많아요. 이공계 계통은 하나 발견되면 그게 끝이야. 근데 우리 심리적인 거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지능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능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IQ를 검사하고 나서 나이가 40살 됐을 때 검사하게 되면 IQ가 갑자기 더 좋아지겠냐? 그렇진 않겠죠. 그죠? 어느 정도 성인이 되게 되면 지능 같은 건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나 쟀을 때 비슷비슷하다 이거지.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봤을 때 이번에는 690점, 다음에는 200점, 다음에는 900점 이렇게 되냐? 이게 안 되잖아. 뭐 690점, 700점, 710점 그 언저리 때 비슷할 거 아니야, 그지? IQ도 마찬가지예요. IQ 검사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걸 갖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머리가 좀 좋고 그러게 되면 중학교, 영재, 고등학교 가고 그러잖아, 그지? 그 영재성, 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창의적인 사람은 지능이 좋을까? 뭐 그런 거 있지, 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겠고,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좀 어렵더라도 그 애를 갖다 잘 돌봐주고 선생님이 잘 해주고 하게 되면 지능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지능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갖다 비네트라고 읽지 않고요. 비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삐아제트라고 읽지 않죠? 그냥 삐아제라고 하죠. 이 사람 불어거든요. 여기서 T가 빠집니다. 비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영어로는 사이먼 가펑클 들어봤냐? 안 들어봤어? 여러분 7080이 아니구나. 그렇게 유명한 가수를 모르다니. 시몬이 아니라 영어로는 사이먼이라고 읽어요. 이거 뜻은 모래란 뜻입니다. 모래, 샌드, 그죠? 예. 불어에서는 시몽이라고 있습니다. 시몽. 알겠냐? 비네 시몽이란 분이 지능을 갖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10여 년 정도 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에는 그냥 얘는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고서 끝난 거지만은 이제 여기 프랑스에서 이제 가르치려고 애들을 모아봤어. 애들을 모아봤더니 이게 선생이 힘든 거야. 왜냐면은 어떤 애는 선생이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는데 다른 애는 여러 번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 애들 다 뭉뚱그려가지고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려니까 쉽지 않은 거야. 여러분 군대 갈 때 맨 처음 뭐 하냐? 다 옷 벗기고 나서 이제 분류를 하잖아. 그지? 얘는 특공대 가더라도 견딜 만한 체력이 갖고 있어. 그지? 아니 나약하게 빠진 애를 특공대 보내면은 거의 죽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약 아동들한테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지체 아동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을 갖다 공부 잘하는 애들 하게 되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뭐 이렇게 항공 이렇게 파이로트 아무나 시켜주냐? 안 시켜주잖아. 그지?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 아도를 선별해 가지고 특수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한번 구분해 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약간 부족한 애들은 부족한 애들끼리. 그냥 부족한 애들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가지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검사를 한 겁니다. 정신연령,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16살 때 뭐 아주 어릴 때 대학을 들어갔더라고, 그지?
머리가 좋으면 그런 거 있지. 조기 입학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12살밖에 안 됐는데 초등학생인데 벌써 대학 들어갈 머리가 된 거잖아. 연령이 초등학교 연령인 나이는 실제 초등생인데 대학생처럼 연령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애는 12살인데 보니까 6학년인데 아주 1학년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잘 못해. 그렇죠? 정신 연령이 낮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 정신 연령이 높은 애들. 실제 나이는 12살인데 정신 연령이 뭐 대학 들어온 18살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지? 또 어떤 애는 실제 나이는 12살인데 한 그 7살밖에 안 돼. 그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잘하는 애들, 보통 애들, 그렇지 못한 애들 분류해가지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각 나라로 확산이 됐고요.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1905년도에 했는데 이제 10년 정도, 1916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이라는 분이 프랑스인 걸 그냥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영어로도 번역하고 미국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뭐가 했냐? 3.1운동 전인데 애들 태어나게 되면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농사 짓고 막 그렇게만 하고 했었잖아요. 예.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독일 있잖아요. 독일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단한 나라죠. 일본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1등이 미국이고 지금 중국이지만 이전에 일본이 2등이었고 그 다음에 3등이 독일이었습니다. 거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과 과학기술. 알겠니?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일당백자세로다가 세계랑 전쟁을 일으키지. 안 그래? 전쟁 일으킨 건 잘못되지만은 해볼만 하니까 세계랑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 알겠어요? 독일하고 일본이. 음. 우린 힘이 없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밖에 한번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땅덩어리 가서 다리만 내려놔. 우리나라 어딘지도 몰라. 이들 시리아 어디 있는지 아냐? 모르지. 이가 시리지. 몰라. 우리는 힘이 없어요.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기르는 방법은 교육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삼성, LG, 뭐 한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휴대폰 이렇게 가 대단한 거죠, 그죠? 독일이 그 1800년대 말쯤에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나라가 공부를 시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허도 나오고, 그죠? 철학도 발달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프랑스 같은 이런 데 배워야 돼요. 미국에서 이제 스탠포드 거기서 그래서 이제 비내 검사를 갖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었으니까 미국은 스탠포드에서 만든 비내 검사가 스탠포드 비내 검사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고대에서 맨 처음에 했죠. 그래서 고대 비내 검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저의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교수님들이 만들었죠. 네. 네. 지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능이라고 하는 게 학자들마다 중요한 공통적으로 뭐가 있을까 하고서 끄집어낸 것들이에요. 이게 심리 측정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물리학이라든가 생물에서 물리 측정 이론 이런 거 안 합니다. 알겠죠? 이거 잘 한번 재면 끝이잖아. 근데 지능이 뭔지는 여러 방면에서 다르게 보이잖아. 그지?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피어만의 일반 지능, 특수 지능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스피어만 말이 좀 스피어는 원래 그 창이란 뜻도 있는데 창 들은 남자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 여기는 이 사람은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학과를 분석해 보니까 이공계랑 인문계 두 개 나뉜 것처럼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보니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는 일반 요인입니다. 일반 요인을 갖다가 G, 제너럴, 일반적인 이런 얘기고요. 특수하면 S 요인이 아니겠냐. 요 G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일반 요인, G 요인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S는 스페시픽, 특별한, 스페셜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특별한, 스페셜이 아니라 스페시픽, 특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냐. 음악적인 특정적.
언어적인 특정적,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수적인 거, 이런 네 가지적인 특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구분을 해낸 겁니다. 이 스피어만이. 그래서 이제 여기 그냥 지어인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미국 사람이 만든 거니까 지하면은 일반적인 영어는 뭐야? 일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들어봤냐? 토익할 때 general 하면 일반적인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의 반대가 이제 S인데 스페셜이라는 것보다 특정적이라는 거랑 비슷해요. 스펙이란 말 들어봤지? 스펙이 뭐냐? 면접 볼 때 걔를 봐야 되잖아. 약간 소리를 키운 이유는 저기 녹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펙 본다 이거야. respect 본다. 특별한 걸 본다 이거는 specific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S하고 G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G의 G factor, S factor라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뜻도 있고 군대 가서 장군 이러잖아 그지? 장군이 영어로 뭐니?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다른 말이냐? 일반적인이랑 장군은? 여기 행정실에 가게 되면 총무과가 있지 총무과. 총무과는 뭐하는? 총 든 사람이야? 총. 같은 말이야. 총. 이거는 모든 것은 일반적인 거랑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거. 일반적인 거 다 하는 사람. 군대 가게 되면 회사에 임원들이 있잖아요. 회사로 말하면 임원인데 군대로 말하면 장군이거든. 그건 뭐냐면은 모든 걸 다 해야 돼. 알겠냐? 이전에 나는 뭐 저기 그 행정적인 것만 했어도 장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전반적인 군대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장군입니다. 알겠지?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언어를 배울 때 따로따로 외우지 마세요.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장군은 모든 일반적인 걸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너럴은 장군이구나. 일반적인이구나. 같은 단어에 알겠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가끔 내가 영어를 하는 이유는 영어를 해야 돼. 이게 심리학, 발달 심리학 다 영어잖아. 그지? 이 내용을 알고 나중에 여러분이 좀 심도 있게 하려잖아. 다 문헌을 뒤져야 되잖아. 요즘은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다 영어거든. 번역을 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영어를 해야지. 응?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에 영어 하세요. 알겠어요? 방학 동안에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 니들. 알겠냐? 여러분 내 나이 때 되면 엄청나게 더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간 투자를 하면 알겠지? 예. 그래 이렇게 해서 스피어만은 제너럴한 요인하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한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썰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썰스톤. 스톤이 영어로 뭐냐? 돌멩이에다 뭘 쓴 것 같아. 야 써! 스톤에다가 썰스톤. 말을 외우라고 그런 거야. 뭘 쓸까? 7개만 쓰자. 썰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중학생하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 예,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으냐 한번 써봐. 해가지고 쭉 쓴 다음에 공통적으로 요인을 뽑아내 보니까 7개를 발견했어요. 1차 정신능력, 주요 정신능력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수적 사고, 여기 뭐 이게 언어 유창성, 언어 이해, 숫자, 공간, 기억, 지각 속도. 그 다음에 reasoning 하면은 그 추론, 균합적 사고인데 요 7가지로 불렀습니다. 여기 7가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외우는 시험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이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었구나 라고 아는 정도면 됩니다. 더스턴은 기초정신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7가지. 그냥 7가지다 이런 얘기지. 아까 스피어만은 크게 2가지인데 제너럴하고 스피스픽인데 스피스픽은 한 4가지 정도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포드라고 하는데 이름이 잘 안 외워집니까? 내가 지난번에 저기 그 산동 길을 가다 보니까 포드 자동차가 있더라고. 길을 가다 보니까 포드 자동차가 있대. 따라해봐 길포드. 길포드 자동차에 가보니까 내가 그 조작을 할 줄 알아야지. 따라해봐 조작. 예. 포드가 자동차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했지. 따라해봐 산출.
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가 들어있을까? 따라하면 내용. 이렇게 힌트를 잡으면 그나마 좀 낫겠지. 길포드, 길에 갔더니 포드 자동차가 있네. 그 조작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이 길포드라고 하는 거는 그 요인 분석에서 특별히 이제 세 개로 봤어요. 그래서 조작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기능적인 거,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책에는 있어요. 여기 보면은 평가, 수렴적 확산이라는 생각을 갖다 이렇게 밝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걸 수렴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작.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이렇게 뭐 조작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관계, 체계, 변환, 함축,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머릿속을, 그 기능을 조작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냐, 뭐 이런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러면 머릿속에 들은 게 뭔데? 시각적인 내용, 청각적인 내용, 의미적인 내용 같은 게 거기 내용이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라고 분류를 한 거죠. 빌포드라는 사람이.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야. 뭔지 알겠어? 사람마다 달라. 예. 제가 형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스피어만, 빌포드, 서스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작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서스톤이야. 어떻게 할까? 코드 장소를 좀 조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냐? 아까 서스톤은 뭐야? 돌멩이에다 7개를 썼어. 이렇게 쓰면 돼.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힌트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요. 참 여기서 왜 GF, GC라고 그런 것 같으니 여기 F는 플루이드야. 뭔지 알겠어? C는 크리스탈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개의 계층 모델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할까? 아까 서스톤은 돌멩이에 썼고 길포드는 길에서 포드 자동차 탔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내가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때 캐롤 부르지 그지? 캐롤 부를 때 성가대가 3층으로 나눠 있죠. 그죠? 아니냐? 앞에 1층, 2층, 3층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구분하기 쉽죠. 그죠? 뭔가 이렇게 기억을 할 때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게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힌트를 줘서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캐롤 부르는 3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좁은 능력, 광범위한 능력, 일반 지능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캐롤이라는 사람이 구분을 한 거예요. 네. 여기 유동성 지능, 결성성 지능도 있고 일반 지능도 있고 뭐 다 짬뽕으로 다 집어넣어놨네. 왜 짬뽕으로 했을까? 가장 나중하게 연구한 사람은 지금까지 그거 다 종합해가지고 만든 거지, 그지? 1997년이잖아. 내가 공부할 때는 이거 없었어. 그 전까지만 나왔고 앞으로 이제 2020년 되면 또 다른 지능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아마 인공지능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캐롤이라고 하는 거는 세 계층 모델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 심리 이런 걸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각 사람들이 일반지능, 특수지능이라고 하는 건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기초정신능력 7가지를 돌에다 쓰라고 서스톤이 했고 알겠냐? 길포드가 길에 가보니까 조작하고 산출하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 내용도 있고. 예. 유동성 지능, 결성 지능, 카탈스러운 카탈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능의 3계층 모델은 성가대에서 이렇게 캐롤 부를 때 3층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외우세요. 예. 예, 이게 이제 심리특정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가드너라고 해요. 따라서 가드너. 정원을 가든이라고 그러죠. 정원을 갖다가 이제 팔각형, 구각형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해도 돼. 먼저 가드너 얘기 들어보고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는 걸 갖다 개발해가지고 세상에서 기여하는 거. 여러분들도 뭔가 잘하는 거 있지, 그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고민 안 해서 그래. 하는 거, 사람 갖고 태어나게 되면 누구나 숟가락 갖고 태어나. 알겠냐? 먹고 사는 숟가락 갖고 태어난단 말이야. 잘하는 거, 이런 걸 갖고 하세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대학원 가시고, 인간 친화적인 거 좋아하면은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뭐 좀 해보고, 운동 좋아하면 그런 거 해가지고 뭐, 프로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냥 뭐 서브로 다 하는 거,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8가지, 9가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 다중이 뭐야? 다중. 멀티란 말이야, 멀티. 응? 여러 가지 지능이 멀티로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너무 획일적이지? 국영수로만 주로 얘기를 하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거의 뭐 고등학교 때 가면 음악 같은 거 아예 안 하대? 음. 물론 이제 뭐 저기 예술고등학교 가는 애들도 있지만은 예,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구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턴버그는 3원 이론이라고 해요. try는 3이라는 뜻이야. try가 뭐예요? 팬티 이름인데요. 야, 그게 아니고 try는 3이란 얘기야. 몰라? 야, 트라이앵글 안 쳐봤어?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있죠? 트라이앵글 앵글이 3개란 얘기야. 삼각형. 예. try, 세계 지능. 나무가 영어로 뭐야? 추리지,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는 무슨 모양이냐? 삼각형 모양이지? 응, 삼각형, 트리. 알겠지? 응, 추리는 3입니다. 응, 추리. 응. 트라이아키, 그냥 삼각형 형태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실제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지능. 뭔지 알겠냐? 응. 이 무인도에 딱 떨어져 놨어. 뭐 하고 살 건데? 거기서 뭐 나무 꺾어가지고 뭐 있잖아. 그 칠면조 잡아다가 먹고 막. 여러분 해병대 가면 이런 실용적 지능이 있다? 일주일 동안 있잖아. 그걸 무인도에 풀어놓는다? 그럼 뱀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지? 아무것도 안 줘, 먹을 걸 안 줘. 잡아먹어야 되잖아, 그지? 이런 것이지. 야, 창의적 지능. 실제 생활, 이게 좀 뭔가 창조하고 상상하는 능력, 이런 게 잘하는 애들 있지,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뭔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이게 좀 약해요. 근데 저는 창의적인 거 좀 있는 것 같아. 실용적인 것도 좀 있고. 여러분마다 이렇게 하여튼 3가지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스턴버그입니다. 알겠죠? 따라해봐. 3원 이론. 2원이 아니야. 1원이 아니야. 3원이야. 3가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잘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니들도 그런 거 아니냐? 친구들 관계에서 서로 친구들 관계 헤아려주고 하면 좋죠. 그죠? 그 사람은 정서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이게 정서 지각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슬픈 건지 우울한 건지 이런 걸 잘 알아채는 걸 지각이라고 그래. 알겠어? 정서를 잘 알아채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정보를 갖다가 잘 이용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이야, 우울한 것 같아. 아, 이제, 오늘이 며칠이냐? 11월 며칠이냐? 13일이구나? 14일이구나? 그러면 빼빼로데이 지나가 버렸네? 빼빼로데이 때 얘가 좀 우울한 것 같아. 그럼 빼빼로, 롯데 그, 제가 가가지고 빼빼로 사주고 막. 알겠지? 제가 보면 우리 큰딸내미는 정서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뭐냐면은 카페를 하는데 11월 9일부터 이틀 동안 빼빼로 있잖아. 그 스틱을 사다가 초콜릿 묻혀가지고 좀 굵게 묶고 거기다 써버리는 거야. 친구야 잘했니? 슬프니? 같이 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다 돌리는 거지. 그러죠. 그 상대방의 감정을 잘 알아챈 다음에 그걸 갖다 머리로 잘 써가지고 어떻게 잘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날씨가 너무 좋다. 약간 춥지? 우리 밖에 가자. 추운데 몸이 그럼 목도리 사다가 주고 뭐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정서적인 걸 갖다가 잘 이해해주고 그죠? 음, 알겠어? 친구 사이에 오가 있냐? 오해했어? 거기서 3을 빼면 돼. 오해가 있으면 3을 빼면 이해가 되잖아. 알겠냐? 네. 5 빼기 3은 알겠지? 5회 빼기 3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야. 네. 친구들도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서를 갖다가 열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뒤지고 엎고 그러지 말고 정서적인 열받고 막 그러더라도 잘 조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이게 저기 보게 되면은 정서지능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알겠어요? 약간 지적인 건 좀 부족한데 정서적으로 잘 이해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과목 중에 대인관계론 이런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복지론도 있지만 그런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지각하고 있는 게 잘하는 애들은 대인관계 수업 관련 그런 과목을 다 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대인관계 관련 과목들을 점수가 좋은 걸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뭐 저기 국어라든가 영어 같은 거 좀 잘하겠죠, 그죠? 네. 수학 같은 걸 잘하는 애들은 통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서적인 게 잘한 사람은 그 사람들 관계 이런 거 과목들을 점수가 높더라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서지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이제 지능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능의 안정성을 갖다 스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냐? 스터빌리티? 영어 공부 좀 하자.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 도미노가 아니야? 도미노가 뭐니? 하나 무너뜨리면 다 넘어가지, 그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견고한을 갖다가 스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그건 에이블이라고 하죠. 스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따라 스테이블. 그러니까 쟤는 성격이 너무 성격이 스테이블해. 그러면 안정적이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다 이제 안 붙이면 안 견고한 거야. 불안전한 거야. 따라서 unstable. 야, 이거 모르냐? 해피하면 행복한이잖아, 그지?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해피하면 되죠. 그러니까 안 해피하면은 불행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지. A분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으면 안을 붙이면 돼. 뭔지 알겠니?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스테이블하면 안정된 견고한 이런 건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 같으냐? 내가 지금 서 있지. 여러분 앉아 있고. 스탠드 플리스 들어봤냐? 스탠드. A까지 똑같네, 그지? 서 있다라는 거랑 스탠드 같은 거야. 왜? 야, 여러분 힘 없어 봐. 힘이 없고 그냥 흐물흐물하게 되면 서 있지는 못하잖아. 나처럼 딱 서 있다는 얘기는 견고하고 안정돼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 딱 stand, stable. 이거에 여기 able의 명사는요, ability잖아. 그죠? able의 명사가. 이거의 명사는 stability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여러분 보면 도미노가 뭐예요? 하나 쓰러지면 다 쓰러지죠. 여기 고구마 있잖아. 고구마나 감자 있어. 하나 캐면 다 캐지. 영어도 그런 거야. 알겠냐? 미국 사람들이 있잖아. 큰 엄마, 작은 엄마, 그냥 엄마 따로따로 외우거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외우지. 엄마 하면 끝난 거 아니야. 엄마에다 앞에 큰을 붙이면 큰 엄마, 작은 엄마, 안 붙이면 그냥 엄마. 뭔지 알겠냐? 그런 거죠. 영어 단어도 그렇다니까. 알겠어? 이거 단어 하나만 하면 10개씩간 이거 줄거리를 갖다 쭉쭉 긁어오면 되는 거지. 지식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 아는 지식을 통해서 거기다 막 붙이는 거야. 그걸 눈덩이라고 그래, 눈덩이. 눈이 오면은 눈을 가지고 막 굴리면은 계속 굴러가죠, 그죠? 처음에 한 주먹만 모으면 되죠? 지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늘리려면 아는 지식을 통해서 계속 굴려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네, 이렇게 딱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stability, 견고한 안정된. 야,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지능을 잴 때,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20살 때 지능을 쟀을 때하고 40살 때 지능을 쟀을 때랑 거의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지만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예, 여기 보게 되면 4살 때 하고 7살 때 상관이 0.6% 나왔어요.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가끔 얘기를 했죠. 그죠? 몸무게가 늘어나면 몸무게랑 키는 서로 중요한 상관이 있다고 그랬지. 그지? 서로 연관이 있을 때. 왜 상관이라? 4살 때 점수가 만약에 120점이었다. 그러면 7살 때도 123, 뭐 이 정도로 비슷하게 상관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4살 때랑 17살은 0.4. 네. 그런데 보통 여기 보게 되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안정적이고, 그죠? 연령이 이제 20살 전후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게 40대나 60대나 80대나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많이 안 변한단 말이야. 그게 안정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17살 때하고 23살하고 0.95죠. 그죠? 거의 비슷하다 이거지. 나이가 들어가면은 거의 딱 굳어져 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게 되면 사춘기 전에 많이 개발시키고 있으면 좀 낫지. 물론 엄마한테 갖고 태어난 게 있지만은 조금 더 영재 교육을 시키게 되면 좀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미 저는 많이 컸는데요. 아니,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죠. 그죠? 안 하는 거 해보는 거야. 안 하는 걸 해보게 되면은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제가요, 목공을 잘합니다. 하수관 같은 거 제가 고칩니다. 여러분 집에 화장실 변기 같은 거 고장나면 고칠 수 있냐?
그건 나 다 할 수 있어. 왜? 돈 없고 그렇다고 보게 되면 혼자 해보는 수밖에 없잖아. 우리 딸내미 카페에 있으면 있잖아요. 거기 그 필터 내가 다 알아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 처음에는 그냥 물 새고 난리가 나지. 실패가 있지. 그렇지만 야 그거 이제 출장비 오게 되면은 출장비 5만 원에 필터값 10만 원 받으면 거의 뭐 이거저거 하자 20만 원 나가거든. 필터 6만 5천 원이거든. 그냥 6만 5천 원인데 10만 원 벌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부딪혀 보는 거야. 세상은 부딪혀 보면 개발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요 요즘에는요 책을 만드는데 옛날엔 다 편집하는 애들 시켜버렸어요. 근데 편집하는 애들 책 하나 만들면 최소 200만 원 줘야 됩니다. 요즘 내가 해버려 그냥. 아니 그 곤조 부리거든 애들이. 짜장면 집에 가게 되면 짜장면 주인이 힘들어하지. 짜장면 집이 경영만 할 줄 알고 그 조리사 자격증이 없으면은 나중에 돈이 잘 벌려지는 것 같잖아. 그러면 짜장면 그 조리사들이 그냥 배짱 튕기지. 아예 배워버려 그냥 자기가. 주인이 우리 누님은 식당을 하는데 그 저기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가 있잖아. 스터빌리티가 있잖아. 안정적이잖아. 왜?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에 뭔가 칼자루를 잡으려면 알겠냐? 칼자루를 잡아야지 칼날을 잡을 수 있냐? 칼날 잡으면 손 비잖아. 칼자루를 잡으려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많이 부딪혀야 됩니다. 뭐든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장가 시집 안 갔지? 그럼 가기 전에 해. 가고 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게 너무 많아. 알겠죠? 음. 그래서 부딪히라고. 이미 머리가 결정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부딪히면은요 세상 뭐든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강호동 알지? 강호동. 아니, 씨름판에 그냥 씨름하다 끝이잖아. 근데 먹고 살 게 없잖아. 예능 했잖아, 예능. 유재석 아니야, 유재석. 요즘에는 보니까 그 트로트 뭐 이런 거 나오대? 한물 같잖아, 또 이제 유재석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는 이 노래 그렇게 나보다 못해. 아니냐? 이거 자를까? 이렇게 그냥 나같이 약한 사람 가지고 할 유재석이 아니지. 근데 그분 보니까 지금도 막 노래 연습하고 막 하더라. 안동역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냐면 연예인도 살아가야 되잖아. 한 노래를 갖다 한 1000번은 부를걸? 한번 나오기 위해서. 그래요.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뭐든 부딪혀. 뭐든 부딪히고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시간은 있잖아. 예, 지능 안정성 보게. 언제 어디서나 측정해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발달지수, 인지능력, 습관화 이런 거를 갖다가, 예, 발달지수나 인지능력, 습관화, 이게 뭔 얘기냐 하나하나. 방금 전에 이거 발달지수는 감각운동 관련된 거는 IQ 재는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지? 그렇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인지 능력을 재는 검사는 지능정 인지 능력에서 높은 애들은 나중에 지능이 높다라고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습관화입니다. 습관화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죠, 그죠? 애들이 지난번에 뭐 더하기 빼기 뭐 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우면 저게 뭐지? 하고 오래 쳐다보거나 깜짝 놀라거나 그런 적이죠. 이건 뭐냐면은 습관화가 잘 되는 애들은 지능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갖다 떨어뜨려 놨을 때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적응을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그런 거 같지, 그지?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나가는 새라도 잡아 먹어야지. 새를 어떻게 잡을까? 그죠? 그러니까 잘 적응한다는 거는 잘 습관이 된다는 얘기지. 그 새로운 환경을 잘 알아채고, 그 내가 만든 얘기야. 새로운 환경을 잘 알아채고, 문제를 갖다 이렇게 도하고 빼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을 잘 하죠. 아, 무인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래. 없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야 돼? 지나가는 배. 아, 거기 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옛날에 그 추락한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를 갖다 뜯어가지고서 뗏목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굴러가고,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죠? 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습관화도 그런 거죠. 자극에 대해서 바로 알아채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습관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머리가 좋더라 이거야. 뭔지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이 높으면 학업 성적도 얘기를 하지만 신체 건강, 심리적 건강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영재성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영재, 천재, 수재가 뭐냐? 나는 여기 끼질 않아서 할 자격은 없지만 요즘에 그저 영재고등학교 이런 건 있지 그제? 영재중고등학교 재능이 탁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재는 뭐야? 하늘이 내려준 재능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천재야. 알겠냐? 그 다음에 수재는 보통 이제 타고난 거 좀 덜한데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후전성이 좀 강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수재고등학교 이런 건 없더라고. 저희 누님 이름이 영재입니다. 네. 야, 여기 이제 천재고등학교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천재는 하늘에 내려준 거니까. 네. 영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재성. 선물이 여러분 저에게 선물 가게 무슨 샵이라고 그러냐? 무슨 샵? 기프트 샵이라고 그러지? 기프트가 선물이야. 네, 기프트.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니? 기프트. 이것도 여기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은 재능이 많죠. 연예인들 뭐라고 그러니? 탤런트라고 그러지, 그지? 탤런트. 재능이야, 재능. 그다음에 기프트죠. 기프트가 선물이야, 선물. 이거 어디서 나온 거니? 선물은 받는 거야, 주는 거야? 선물 좀 나한테 좀 줘. 맞지? 기부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하고 비슷해. 돈 좀 기부 좀 해라. 기부. 알겠냐?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온 말이야. F는 V랑 F는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하늘이 주어진 거다 이거예요. 재능이 있는 하면 기프티드, 탤런티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명사 없으면 있어야 되는 거죠. 명사야. happiness. 재능이 주어진 것 이게 기프티드니스. 말이 너무 길으니 재능이 주어진 것 영재성. 여기서 나온 거야. 영어 재밌죠? 영어 단어 재밌어요. 아둔과 비롯해가지고 이제 재능이 이제 어릴 때부터 신경학적으로 좀 어쩔 수 없지 뭐 주어진 애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주어진 애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졌으면 그걸로 땡이야? 주어졌어도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도 개발을 해야지 빛이 나는 거 아니냐? 영재중학교, 영재고등학교 왜 만들었어? 개발하려고 한 거지, 그지? 내가 보면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없습니다. 일본은 노벨상이 20몇 개야. 욕할 필요 없어. 뭐냐면은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우리보다 더 좋냐?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야. 그런데 왜? 영재성은 있는데 개발 안 해서 그렇지. 네. 후천성 이런 것입니다. 후천성이 있다. 이제 영재 아동을 보겠습니다. 영재 아동들은요. 집중을 오랫동안 해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고 언어 능력 이런 게 또 영재 머리가 좋은 애들은 뭐 옛날에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천재적인 음악가, 고호 뭐 이런 미술가 뭐 그런 사람들은 약간 머리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사회에서 적응도 잘하고 그런 적이랍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진 컴퓨터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세진 컴퓨터랜드 거기 마케팅 이사였습니다. 몇 살 때? 6학년 때. 6학년 때 뭐 했냐? 공놀이 했냐? 근데 걔는 이미 그때부터 30대 된 이런 사람 이상으로 아주 계획 능력, 기획 능력이 대단했어. 영재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이미 정보통신부 장관상 이런 걸 몇 번 받았어. 대학 들어갈 때 그걸로 다 들어갔어요. 아주 이게 애늙은이야. 머리가 너무 좋아.
예, 한 40대 정도의 그런 그걸 갖다가 이미 갖고 있어요. 그 사리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실수를 안 합니다. 잘. 적응을 잘하죠. 예. 지금도 아주 굴지에 그런 데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재가 영재라는 거죠. 영재 교육. 예. 일대 요 5가지 중에서 얘들은 겸손하면서도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감추기. 나도 내가 공부한 만큼 했을 거야. 이런 거 안 하고. 맞아. 거짓말, 그 시험 진짜 어려웠어. 근데 천재는 쉬웠거든. 근데 거짓말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도 너만큼 열심히 했을 거야. 너 10시간 해서 나도 그만큼 했어. 근데 나한테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사실 아냐? 사실도 감추질 않고 사실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애도 그렇더라고. 저는 뭐 내가 그때 이사였는데 이사님만큼 저도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했고 근데 나 같으면 그거 되게 어렵더라. 저는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대개의 경우는 겸손하면서도 자기가 사태는 갖다 올바르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너무 나는 못해 그런 얘기만 하지 말라고. 알겠지? 여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다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너, 나 아주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던데 너무 쉽던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질문한 사람이 너무 슬프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 얼마나 했냐? 뭐 이렇게 말대꾸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얘들은 겸손하게 상대방의 감정도 헤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진실의 얘기는 한다 이거지. 이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국내 영재들 연구를 해보니까 만약에 머리가 좋은 애들이 만약에 통계 수업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보통 친구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 덜 받을까? 덜 받죠. 머리가 좋으니까 이해가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영재 애들은 학교 과목이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웬만하면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이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은 학교 그만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위를 들 때까지. 스트레스 안 받지만 한번 받게 되면 적응에 스트레스를 더 받고 적응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때려치는 거지. 자기 해가지고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보면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는 천재들입니다. 영재들이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여기서 별 의미가 없다. 때려친 거지. 때려치고서 바로 회사를 만들었죠. 예, 이런 거.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들어. 여기 이제 지능의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으면 자식들도 머리가 좋을까 안 좋을까? 되게 좋겠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니? DNA가 있는 거지, 그지? 유전적인 거. 야, 유전자가 그 쌍둥이들 있잖아. 쌍둥이들 머리 크기가 비슷하냐? 비슷한 것 같이 생긴 것도 비슷하고. 얘도 비슷하냐?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가 많이 공유되면 뇌 크기도 비슷하더래.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크면 머리가 더 좋은 그런 건 아니야. 네. 네, 하여튼 머리 모양도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알겠죠? 그죠? 어떤 게 유전자가 더 많아? 일란성이 더 많지, 그지? 그 다음에 형제 자매보다는 그나마 쌍둥이가 좀 더 유전자가 많지. 사촌보다는, 그죠? 뭔지 알겠죠? 그죠? 유전자가 높은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끼리 비교를 해보니까 상관성이 0.82, 일란성은 5.9, 형제자매 0.5, 뭔지 알겠죠? 사촌하고는 0.1. 상관성이 유전자가 깊을수록 더 크죠, 그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란성 쌍둥이 A가 공부를 잘하면 B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으로 결정되면 환경은 없냐? 한번 들어보자.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쌍둥이를 낳았어, 엄마 아빠가.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애는 그 한국에 약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그 데려다 기르는 애가 있고 한 명은 또 한 명은
그때 홀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입양한 애들 많죠, 그죠? 미국으로 입양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전쟁한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나라는 떼부자 되는 겁니다. 일본 그리 됐잖아. 야, 일본이 저기 2차 세계대전 졌잖아. 원자폭탄 터트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6.25 전쟁을 해가지고 그 무기를 다 우리한테 팔아먹었잖아. 떼부자 됐잖아, 일본이. 미국이 왜 부자 됐는지 아냐? 아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있잖아. 그때는 저기 부채가 많았어, 미국이.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다, 1차 세계대전. 무기를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철강 산업, 카네기, 미국에 있는 철강들 갖다 무지 많이 팔아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돈 무지 벌었잖아. 무기 있잖아, 무기. 응,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났을 때 그때 미국 무지 부자 됐어요.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살았지. 각 집에 차가 몇 대씩 있고 막 그랬어, 실제로. 1920, 30년대 미국 차가 몇 대씩 있었다? 뭔지 알겠냐? 응,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자란 애하고 여기 그냥 근근히 보릿고개에서 먹고 사는 애하고 나중에 누가 머리가 더 저기 공부하면 누가 더 잘하겠어. 당연한 거지, 그지? 그러면은 미국에서 공부했어도 한국에서 있는 애가 거의 비슷하다. 그럼 환경 영향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잖아. 환경이 있는 거죠? 환경 요인이 있죠? 어. 여러분도 희망을 가져야 돼. 내가 갖고 태어난 게 적어도 지금부터 개발하면 개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게 이제 부지런해야지. 여러분 비슷하다니까. 비슷한데 방학 동안에 어떻게 부지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르다니까.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애하고 똑같은 애가 여기 얘기한 대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IQ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야. 에? 그리고 약간 좀 지능이 좀 부족하지만 그 양부모가 좋은 환경에 데리고 가지고 열심히 그냥 사랑으로 키워주고 돌봐주고 하게 되면 뭐 대학 들어갈 애가 아니었는데도 대학도 들어가고 또 뭐 직장도 나름대로 괜찮게 잡고 뭐 그렇게 되지, 그지? 환경 요인이 있는 겁니다. 네. 가정 환경 척도입니다.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 Home. 이런 척도가 있어. 말도 참 잘 만들어. 가정 환경의 자극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지능이 엄마 아빠가 계속 말도 안 하고 그냥 꼬다른 보리차로처럼 그냥 말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지능이 안 좋습니다. 엄마가 책도 읽어주고 사랑해주고 오늘 뒷판 가서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환경 자극을 많이 해주는 애들이 나중에 더 좋겠죠, 그죠? 내가 지금 이전에 미국 가서 보니까 걔가 한 애는 수학 천재고 한 애는 영어 천재인데 엄마 아빠가 쉴 새 없이 도와주더라고요. 쉴 새 없이.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나중에 장가 가거나 시집 가게 되면은 특별히 엄마들 애기들 책 많이 읽어주세요. 상호작용하면서 개발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야, 저기 첫째, 둘째 태어난 거에 따라 가도 다르다 이거. 사장님들은 둘째도 많아요. 첫째보다. 첫째는 야 이제 네가 말이야 네 동생들 다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하면서 집안에 책임을 맡아야 되잖아. 둘째 우리 형님도 둘째입니다. 사장님도. 네. 이건희 회장이 첫째가 아니죠. 삼성. 네. 그 저기가 있을 수 있다. 학교 환경, 순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뭐 의견이 분분하지. 이런 요소가 있다. 환경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예. 환경 요인이 없으면 왜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하겠어. 좋은 환경에서. 맹모 삼촌지교. 이건 유전을 강조한 거야? 환경을 강조한 거야? 환경이지. 장례시장에 가면 계속 오호 딸랑 이것만 하고. 그지? 그 시장 통해 가니까 계속 그냥 물건 파는 것만 하고. 그죠? 학교 서당 쪽에 가니까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맹자도 엄마 덕을 본 거야. 안 그래? 플린 효과라고 있습니다. 플린 효과는 20세기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능이 10년간 계속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97이었다가 10년 후에 평균적으로 100, 또 20년 되니까 106, 103, 106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지. 왜 그럴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뭐냐면은 여기 머리 좋은 애들은 어차피 엄마 아빠들이 잘 사니까 잘 먹여주죠, 그죠? 시골에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애들은 공부할 게 뭐 있어? 야, 나가 소풀 비고 와. 일해. 이렇게 하면 개발할 여지가 없잖아. 먹고 살기 힘들면. 그지? 그러니까 이거 가난한 애들이 하위 10% 애들이 42년, 47년, 50년 이렇게 좀 몇 년 단위로 IQ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네. 여기 보니까 18 정도 됐는데 나중에는 32 이렇게 올라갔네. 그지? 근데 연두색은 거의 비슷하네. 그지? 하위에 있는 애들은 뭐 갖고 태어난 건 있는데 환경적으로 뭐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개발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자극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회 환경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가면 아무래도 뭐 좋은 학군에 가게 되면은 더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는 거지. 이게 이제 풀린 효과예요. 고삐가 풀렸냐? 그 다음에 역풀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풀린 효과. 역풀린 효과는 그 1990년대 중반부터는 IQ가 낮아져.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왜 그런 것 같으냐? 아니 아까는 계속 올라가더니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는 그걸 많이 해줬죠. 그러나 90년대 이후로는 뭐냐? 인터넷 발달하고 뭐 요즘에 패드 갖고 돌아다니고 막 어릴 때부터 그거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보니까 생각을 안 해 이것들이. 감각적이돼 보고. 니들 저기 엄마 전화번호 알아 몰라. 이렇게 됐네. 나중에는 1번 엄마, 2번 아빠. 우리 엄마는 전화번호 저는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6번 아들, 7번 전화번호 몰라. 그것만 누르지. 그러니까 외울 일이 없잖아. 자동화되니까. 그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내가 보니까 머리가 더 안 좋아져요. 생각할 기회가 없어.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공부를 못했지만 지금 너무 풍부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너무 자동화되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해. 야 여기 저기 하와이에 가게 되면 거기 무슨 뭐 펠리칸 있잖아. 펠리칸이 이렇게 여기 아가리 튀어나온 그 새 있잖아. 거기 있는 새들이 옛날에는 물고기 잘 잡아먹고 그랬거든. 그 사람이 살고 나면서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얘들이 물고기 사냥을 못해. 왜? 사람들이 가면서 먹이를 주니까 애써가지고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응? 알겠지? 자생 능력이 없어. 다 엄마가 먹여주니까. 요즘에 보니까 엄마가 힘든 거 다 해결해주지. 선생님이 다 먹여주지. 애들이 노력들을 하네,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여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 그런 거 하지 않냐? 여러분도 생각을 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뭔지 알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는 머리가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역풍일 거예요. 아들은 엄마의 머리를 닮는다. 그런 거 같으냐? 저는 우리 엄마를 닮았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구냐? 신사임당. 이거 누구니? 이황이야? 율곡이이지, 그지? 동그라미 하나가 엄마가 더 많다. 엄마는 위대하다, 그지? 보통 엄마를 많이 닮죠, 그죠? 근데 율곡은 신사임당 없으면 안 됐을 거야, 사실은. 알겠냐? 내가 보면 율곡같이 머리 좋은 애들 많았을 거야. 아니, 머리 좋은 애란. 머리 좋은 조상님들이 많았을 거야. 그런데 신사임당 같은 엄마들이 별로 없었어. 그죠? 이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릴 때 뭘 먹느냐가 지능을 결정한다. 모유 수유를 하면은 머리가 좋아질까? 모유 수유를 갖다가 1개월 달 한 애들, 2, 3개월 한 애들, 4, 6개월, 19개월 한 애들 있죠. 여기 이제 파란 거는 언어 지능, 빨간 거는 동작 지능, 이거 두 개 평균 냈을 때 이제 여기 전체 지능인데 지능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능 검사 점수야. 점수가 누가 더 높냐? 한 달짜리 전 먹은 애하고 9개월 전 먹은 애랑 9개월 전 먹은 애는 더 높네.
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구 결과라니까. 그러니까 모유 수유가 좋다는 것이지. 물론 엄마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사회성도 이게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누를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 그 화학 내용물이 엄마 갖고 있는 아무래도 소젖보다는 엄마 젖이 낫겠지. 그지?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책 만든 곽금주 교수님이 책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인터넷 뒤져가 보니까는 실제로 났더라고, 기사가. 숲에서 자란 아이가 창의력도 쑥쑥하다. 그러니까 자연은 상상력의 보고고, 이런 것이죠. 이거 내가 이제 인터넷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촌놈이 아니야. 어릴 때는 촌놈으로 자라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촌놈으로 자라면, 많이 배웁니다. 시골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 도시에 가게 되면은 저기 그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에 뭐 여러 가지 장난감 다 있잖아. 시골에는 장난감이 없잖아. 막대기밖에 없잖아. 야, 칼싸움하자면 칼싸움으로 막대기 하는 거지, 그지? 칼도 되고 뭐도 되고 막 그냥 하나의 용도를 갖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냐? 그 창의력이 높죠. 그 저기 도시에 가게 되면 진흙 같은 거 다 이미 있잖아. 없으니까 이걸 갖다 뭐 갖고 놀을까? 흙 있지, 흙. 흙을 가지고 뭘 만들어 볼까?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물을 묻혀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자연이 창의력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거라 이거지. 그래요.